KEFX를 개발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는 독특한 설계를 우선 라팔이나 F-18, F와 유사한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을 시작했지만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우수한 레스 설계를 도입한 것입니다. KEFX를 위한 다단계 스텔스 전략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의 계획은 KEFX 블록 1을 실전 배치한 이후 향후 블록 3 개량 사업을 통해 KEFX 의내장형 웨폰 메일을 장착하고 기타 절연 재료 등을 적용함으로써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게 할 한국의 스텔스 역사는 비교적 길어서 1990년 걸프전을 통해 F-117 스텔스 전폭기가 큰 활약을 펼치자 1996년 1월 국내에서도 국방부와 공군 해군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스텔스 무기체계 연구를 본격화했습니다. 다양한 스텔스 기술 중 항공 분야 기술을 담당한 곳이 바로 국방과학연구소 3체계개발본부이며 1999년 7월부터 스텔스 형상 설계, 재료 개발 과제를 개시하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EFX 블록 1을 실전 배치한 이후 향후 컴퓨터 그래픽 처럼 블록 3 사업을 통해 KEFX 의내장형 웨폰 A를 장착하고 램, 도료와 기타 절연 재료 등을 적용함으로써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게 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램 개발 현황 스텔스 기술의 다른 한 축인 레이더 흡수 재료의 개발은 1997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300여 종의 다양한 무기계 62개 금속계 물질을 사용해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도전 손실, 자성 손실, 분극 손실 기능 모두를 갖춘 나노 구조 신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램을 개발하면서 각각의 재료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축적 향후 추가적인 개발과 개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중간 과정에서 고통도 많았다고 합니다. 국내 이상한 발명가들이나 작은 기업에서 자신들이 우수한 스텔스 기술을 개발했다며 국방과학연구소에 기술 개발이 필요 없다면서 시비를 걸어 국방과학연구소는 그때마다 꼬박꼬박 문제의 첨단 램 소재를 테스트해봤는데 하나같이 충분한 흡수 성능이 나오지 않거나 성능이 나오면 환경 특성이 엉망인 즉 실험실 밖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기술들이 어서 국과연 전문가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형 램의 등장 국방과학연구소가 오랜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램은 세계 대역 그러니까 S 밴드, C 밴드, X 밴드 대역에 걸친 레이더 전파의 90% 이상을 흡수하는 강력한 광대역 전파 흡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국과연은 이를 검증하고자 2001년 4월 공군의 협조를 받아 F-4 팬텀 전투기에 한국형 램을 도포한 이후 실제 RCS를 측정한 결과 예측한 수준의 RCS 저감 능력을 실증하기도 했습니다. 제5호 항공시험장에 있는 환경시험장에서 극한 테스트를 받고 있는 F-4 팬텀입니다. 향후 KEFX를 위한 램 역시 다양한 환경시험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KEFX 전투기를 완성한 이후 홍기체의 한국형 램도포에 제5호 항공시험장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곳에 설치된 대형 특수 환경시험장에서 극한의 환경에 노출시킴으로써 한국형 램의 내구성을 확인한 이후 신뢰성 평가를 통과하면 실제 KEFX 기체에 사용할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재 사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램은 많은 한계점을 가집니다. 현용 램 도료는 특별히 관리된 대형 항원 방섭 시설에서 전문가가 도료 형태로 천천히 도포에 청을 쌓아가는 형태기에 칠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세계 최고로 평가하는 이유 자체가 램의 흡수 능력도 우수하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극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램 도료를 개발함은 물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 기술과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스텔스 메타 코팅. 요즘 핫한 스텔스 기술로 메타 물질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9년 첨 당국방산업전에 참가한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연구단을 통해 방위사업청이 지원한 연구 예산을 활용해 개발 중인 다양한 군사용 메타 물질이 공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PFX 전투기의 기체 표면과 조종 석유리창에 사용할 수 있는 메타 스텔스 물질이 공개되었기에 이를 소개해봅니다. 여기서 메타 물질이란 현존하는 물질의 형태와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자연적인 물질에서 나오지 않는 특이한 성질을 발휘하도록 만들어낸 인공적인 물질을 의미합니다.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이 개발한 유연 메타 표면 흡수체 기술 개념을 보여줍니다. 유연 메타 표면 흡수체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이 개발한 유연 메타 표면 흡수체 기술은 얇고 유연한 플라스틱 필름의 임세용 프린터를 활용해 메타 전도성 잉크로 레이더 흡수 성능을 갖도록 그린 다각형 도면 형태를 갖는 램 필름입니다. 이렇게 스텔스 성능을 갖추도록 인쇄된 유연한 필름을 KEFX 전투기 표면에 붙이는 형태 즉 자동차에 랩핑 필름을 붙이는 것처럼 부착함으로써 광대역 스텔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필름형 코팅의 장점은 기존의 맴도료처럼 특수하게 관리되는 전문 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며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하므로 외부 온도 변화 특히 나비와 수분 등에 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충분한 환경 체험은 아직 실행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동에너지 극한 주요 연구단은 방위사업청의 자금 협력을 원하고 있었고 이 2019년 전시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연구진들은 스텔스 메타 코팅에 대한 X-후 밴드 대역 반사 파 측정 결과 무려 40.7dB 수치 즉 레이더 반사 파가 1/10000까지 감소한 결과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KFX가 가진 우수한 레스 형상 설계에 다 스텔스 메타 코팅이 적용된다면 충분히 5세대급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은 그래핀 소재를 사용한 스텔스 유리 전문적으로 전도성 코팅 재료도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조종석에 탑승한 조종사의 헬멧이 전투기보다 훨씬 높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형성하므로 반드시 조종석 유리도 스텔스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F-16 블록 50입니다. 조종석 유리창이 살짝 금빛을 띠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스텔스기인 F-117이나 F-16을 보면 조종석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얇은 금으로 조종석 유리 전체를 코팅했기 때문입니다. 금이 사용된 것은 도체 중의 전기 전도율, 즉 전도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며 레이더판은 전도성이 높은 도체를 통과할 수 없기에 결국 열로 바뀌어 소멸하게 됩니다. 새롭게 등장한 F-22A나 F-35 스텔스 전투기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의 조종석 유리는 보라색 혹은 파란색으로 빛나는데 이는 금보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우수한 이토 코팅을 새롭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금은 전도성은 좋지만
가시광선 투과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가 있다고. 한국 공군용 F-35입니다. 조종석 유리창이 파란색 혹은 보라색을 띠고 있는데 이는 옛 필름으로 코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KEFX의 선택은 옛 5. 국방과학연구소 아카이는 현재 KEFX를 위한 투명 제전도성 코팅 재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외발 이유는 스텔스 성능을 달성하며 과 동시에 비행 중에 태양열이나 전투기 공여가 열로 생기는 열을 얇은 도체 필름으로 차단할 수 있기. 스텔스 효과도 상당해서 F-16의 경우에는 CE-D 형 이후부터 제한적인 램프포와 조종석 유리에 대한 금전도성 코팅을 적용해 RCS를 1에서 3제곱미터급으로 낮추었습니다. 이는 개발 단기부터 스텔스 설계를 적용한 타이푼 이나라팔과 같은 4.5세대 전투기와 동등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이가 개발 중인 전도성 코팅 기술도 항공기나 전자 업계에서 널리 사용 중인 이토 필름 코팅, 즉 아크릴 계열 투명 유리 창에 10에서 20나노미터 두께 이토 필름을 코팅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국내 개발된 이토 코팅의 성능은 X밴드 대역 주파수 대역에 대해 수직 입쇄된 레이더파에 대해서는 경사 입쇄된 레이더에 대해 80% 흡수율을 달성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은 KEFX에 사용할 수 있는 그래핀 소재를 사용한 스텔스 유리 전문적으로 전도성 코팅 재료도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그래핀 전도성 코팅 재료 하동에너지 극한지어 연구단은 KEFX를 위하여 신소재인 그래핀을 사용한 전도성 코팅 재료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핀을 사용할까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탄소 원자 구조물인 그래핀은 스텔스 성능의 핵심인 전도성이 구리보다 100배 이상이며 전투기 공여가 열로 생기는 열을 차단하는 척도인 열 전도성의 경우에도 최고의 열 전도성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시광선에 대한 흡수량이 아주 낮아 550나노미터의 파장을 기준으로 가시광선에 대한 투과율이 97.7%이나 되어 기존의 이토 코팅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우수하다고 합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중요한 것은 도그파이터 상황에서는 조종사의 눈이 전투의 핵심이 되는데 기존의 금이나 이토 코팅은 약간의 왜곡 현상이 있는 데다 가시광선을 차단해 장거리 표적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래핀은 무적이 성능을 자랑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설명해준 전문가는 핵심이 되는 그래핀 소재의 생산 기술이 아직 제대로 확립된 상태가 아니므로 생산 체계 마련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핀 기반 조종석 유리는